아이 시끄러워 씨. 야 빨리 하고 빨리 보내줄게. 연력학 합니다. 연력학이요. 연력학. 네, 후딱 뺄게요. 후딱. 자, 일단 이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배우는 내용 자체가요, 여기부터는 기체 분자가 하는 일과 기체 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배웁니다로 좀 시점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뭐 복습부터 좀 빠르게 해보면요, 쌤 우리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 그래서 쌤 일을 했더니요 배가 고프네요 줄거든요. 쌤 일을 받으면요 반대로 늘걸. 또 쌤 에너지가 늘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 줄면은 줄어요까지 일 거고요. 자, 그래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요 서로 전환됩니다. 뭐 W는 델타입니다. 여기 일단 이전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얘기해서 가지고 오실 내용들이세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쌤 일은요 뜻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따라서 W는 FS입니다가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뭐 얘는요 부호는 있지만 의미하는 게 오른쪽 왼쪽은 아니었습니다 정도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물체를 봤더니요 힘은 20으로 30m를 이동시켰네요. 따라서 물체가 받은 일은요 600 나오시면 되고요. 따라서 물체는 이를 받았으니까요 멈춰있던 게 빨라졌겠네요. 아마도 에너지가 늘었을 거고요. 그래서 힘은 물체한테 600만큼 일을 해줬을 거고, 힘은 에너지가 600만큼 줄었을걸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요 여태까지 뭐 니네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물체 입장에서 일을 했느냐 받았느냐를 쭉 건드렸던 게 저 중간고사 때 에너지 일 얘기였으면요, 오늘은요 기체 분자가 란 얘기가요 이전과 비교하면 이제 요 힘 쪽에서 입장에서 좀 보겠다, 뭐 이게 연력학의 시작이다 라고 보면 좋아요. 다시요, 쌤 밑에가 이제 니네가 자주 보게 되는 연력학의 대표 그림인데요, 쌤 안에 들어있는 게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음. 쌤 그러면서요 요 주사기 같은 거에 요 까만 색깔 얘를 피스톤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쌤 지금 봤더니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밀려났네요. S만큼 밀려났네요. 피스톤은요 FS만큼 일을 받았을 거임. 피스톤은요 에너지가 FS만큼 늘 거고요. 기체 분자가 FS만큼 일을 해주다 보니까요 니네가 주의해야 되는 건 오늘 요 기체 분자 입장에서 본다야. 피스톤은요 일을 받은 게 맞아. 기체 분자도 일을 한 것도 맞아. 저희 이제는요 기체 분자가 일을 해줬으니까요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감소하겠네요. 그래서 오늘 가는 연력학은요 요 물체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해주는 쪽, 요 기체 분자 입장에서 에너지 얘기하러 가는 게 요 연력학 되세요. 아까 아리송 할 건데요 뒤에서 한번 더 잡을 거예요 개념.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일을 한 만큼요, 쌤 기체 분자가 일을 했다고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은요 지금 뭐 했냐면은 기체 분자가 저 피스톤을 밀어냈어요. 지금 쌤 기체 분자가 피스톤을 밀어냈네요. 피스톤은 일을 받았고요 에너지가 늘 거고요. 기체 분자가 밀어냈네요. 얘는 일을 한 쪽이네.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이고요. 자, 그래서 쌤 기체 분자가 피스톤을 밀어내려고요 에너지를 아마 썼을 거다. 자, 그때 기체 분자가 일을 했다고요? 기체 분자가 밀어냈다고요? 기체 분자의 부피는요 요만큼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호 얘기를 조금씩 써보면요, 선생님 기체 분자의 볼륨이에요? 속도 아니에요? 증가했네요. 이때 일을 했네요.
밀어냈더니 부피가 커집니다. 일을 하면 부피가 커집니다. 이렇게 묶어두실 거고요. 자, 또 여기까지가 일 얘기였으면요. 이어서는 기체 분자의 에너지를 이제는 내부 에너지다라고 부르실 거예요. 자, 일단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은요. 선생님, 우리가 온도가 높을 때다라고 하면은 입자가 활발하지 않겠냐? 아마도 많이 움직이는 A가 에너지가 더 크니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걸? 뭐 일단 이게 온도랑 관계 있는 게 뭐 내부 에너지인갑다. 뭐 이 정도 알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연력학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기체 분자의 것들을 배우시는 게 연력학 되세요. 자, 그래서 한 번 더요. 피스톤이 받은 일, 에너지 늘 거고요. 일을 한쪽이 기체 분자, 에너지를 쓴 거, 일을 한 거. 요것도 기체 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기체 분자, 연력학 요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요거라고. 기체 분자들이 팅탱통탕 부딪힐 거 아니야. 이때 힘을 준다. 이 힘으로 밀려났으니까 일을 해준 쪽이 기체 분자라고요. 에너지가 감소한 쪽이 기체 분자라고요. 여기 일단 연력학 배워가는 내용들이시고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요, 피스톤을요, 밀어냈네요. 에너지 감소할 거예요. 대신에 밀어내다 보니까 부피는 증가, 부피가 변화량 0보다 크겠네요. 이때 일을 밀어냈어요. 해줬습니다. 라고 부르시고요. 한 번 더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다라는 녀석은요, 기체 분자들이 갖는 에너지 활발할수록 일을 많이 할 수 있네요. 언제요? 온도가 높을수록요. 그래서 요 식들을 붙여서 배우는 게 연력학 되면서요. 각 기호들은요. Q, 열이란 녀석은요. 에너지의 한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가는 연력학에서 요 열은요. 기체 분자가 외부에서 얻거나 잃은 에너지, 얘를 열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 열이 말고요, 열이요. 할 때마다 시원해가지고. 자, 이어서는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외부에서 얻거나 잃은 에너지. 우리 원래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라면은 요게 약간 마찰 때문에 뭐 사라지는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내부 에너지다라 부르는 요 U가 약간 그 보존되고 있던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가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Q가 0이다라 그러면요. 요 기체 분자는 외부에서 얻거나 잃은 일이 없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따라서 이 상태 그대로에서요. 자, 선생님, 외부로부터 얻거나 잃은 게 없대요. 피스톤을 밀어냈어요. 기체 분자가 밀어냈다고요. 일을 했다고요. 자, 일을 했으면 기체 분자의 에너지는 줄어야지. 밀어냈네요. 일을 했네요. W 0보다 크고요. 외부에서 피스톤을 밀어줬단 얘기는요. 그림이 이런 얘기야. 바깥쪽에서 얘를 밀어줬대. 그러면 기체 분자 입장에서는 일을 받은 거고요. 부피는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밀어줍니다. 받았습니다. 일을 받았으면 에너지 증가. W 0보다 작네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가시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부호부터 신경 쓰면은요. 연력학은 계속 기체 분자가 얘기시고 이 기체 분자의 에너지랑 관계된 식을 연력학 1법칙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한번 더 봅니다. 선생님, 그래서요, 기체 분자가 밀어냈으면 부피가 증가하겠네. 델타 V 볼륨 부피의 변화는 0보다 크겠네. 밀어냈네요. 일을 했겠네요. 에너지는 감소했겠네요. 일은 했겠네요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를 풀 때요, 기체 분자의 부피랑 W의 부호랑 같습니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면서 오시고요. 또, 자, 외부에서 밀어줬대요. 아마도 쪼그라들겠죠. 압축될 거예요. 부피 변화는 0보다 작아요. 이를 받았으니까요,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요. 일은 0보다 작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둘의 부호는 항상 같습니다로 들고 다니시고요.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 정리만 좀 해보면요, 기체 분자의 부피가 증가하면 이를 내가 밀어낸 거니까 한 거라고요. W가 0보다 크다고요. 부피가 감소하려면, 그림은 이런 거죠. 선생님, 부피가 감소한다고요? 바깥쪽에서 꾹 눌러줬나봐요. 나 압축됐다고요. 부피가 감소합니다. 이를 받은 거라고요. 이때 W는 0보다 작다고요 까지요. 그래서 붙여가면은요, 부호랑 부호는 무조건 같나 보다. 이 정도는 외워서라도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체 분자의 일 얘기 계속 또 하러 갑니다. 자, 일단 기체 분자의 그래서 일을 구하는 식은요, P 프레스입니다. 압력이요. V 볼륨 얘기예요. 그래서 구하는 식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로 구하는 게 기체 분자의 일이세요. 그래서 쌤, 우리요, 원래 알고 있던 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는데요, 왜 굳이 연력학 기체 분자 거는요, 식을 다른 걸 씁니까? 부터 개념 잡아가 보면요, 자, 우리 실제로는요, 이 실린더 안에 쌤은 뭐 기체 분자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그렸다만, 실제로는요, 기체 분자 겁나 많을걸?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 정도로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압력이다라는 녀석을 왜 쓰냐면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게 되는 평균 힘을 뜻해요. 그래서 선생님, 압력을 왜 쓰냐고요? 야, 기체 분자가 원래는 겁나게 많을 거 아니냐. 그 얘네 힘 다 어떻게 더할 거야? 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다 더해서 R자인 구할 거야? 그거 힘들 거라고. 그래서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매우 많다 보니까요, 요거 평균 내서 쓰자. 단위 면적당 평균 힘을 쓰자. 그래서 요 압력으로 식을 바꿔 오시게 되고요. 자, 이어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물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뭐 R자임은 0입니다. 들고서 하나씩 붙여가 봅니다. 지금 그림 A랑 B는요, 정지 상태래. 따라서 피스톤은 R자임 0인 상태일 거고요. 쌤, 그림 봤더니요, 얘 지금 밑으로 뭐 받아? 중력 받을 겨. 얘 밑으로 중력 받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얘 멈춰 있다고요? 멈춰 있으려면 뭐 필요해? 반대쪽으로 20 필요해. 뭐 필요해? 반대쪽으로 10 필요해. 그래서 기체 분자가 밀어내는 힘 A가 더 큰가 봐. 압력도 A가 더 큰가 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쌤, 밑에는요, 똑같이 피스톤이 정지니까 R자임은 0. 쌤, 봤더니요, A 20, B도 20인데요. 힘은 같은데 말이다. 쌤, A랑 B를 봤더니요, 면적이 B가 더 크다. 그때 압력은요, 오히려 A가 더 큽니다. 요거 하나 정도만 주의해 주세요. 자, 식 넣으면서 하나씩 볼게요. 쌤, 만약에 지금 A랑 B요, 20이고요.
B도 힘은 20이에요. 단면적이 1대 여기까지. 그래서 쌤 A 거 압력 만들면요, 단면적 분의 힘, B 거 압력 만들면 단면적 분의 힘. 따라서 오히려 압력은요 면적의 반비례인가 봅니다.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이렇게 본다고. 쌤 위에요 20이고 20인데요 넓으니까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오개념 생겨오시니까요, 면적이 클수록 압력은 작아지나 보다 정도는 처음에 기억 좀 해놓으시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2를 구하는 식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구하시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던 게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식이고요. 이거 전환시키러 갈게요. 쌤, 상황은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가속도가 0이다. R자임이 0인가 보다 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요 일정한 속력으로요 30m를 밀어 올린대. 쌤 위에 추가요 2kg짜리인데요 일정한 속력으로요 밀어 올린다고요? 기체 분자가 힘을 20만큼 주나 보다. 그대로 30m를 올렸으니까 한 일의 양은 600인가 보다. 이번엔 압력으로 바꿔갈게요. 압력은요 넓이로 나눠주는 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대입하면은요 힘은 20, 넓이 단면적은 2래요. 또 쌤 지금요 부피 변화도 만들어보면은 요만큼이 늘어난 부피네. 원기둥의 부피 구하듯이요 넓이 곱하기 높이로 델타 V 값, 부피 변화 값 쓸 수 있고요. 자, 쌤 그랬더니요 둘이 뭐가 날아가요? 단면적이 날아가네요. 얘도 600 나오네요. 그래서 기체 분자에서 2를 구할 때요 압력의 부피 변화를 쓰긴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래 쓰고 있던 FS랑 같은 식이에요. 근데 굳이 왜 바꾸냐고요? 기체 분자 안에 개 많이 들어있다고. 그거 언제 다 힘 더하고 있을 거냐고. 라서 압력으로 바꿉니다 정도만 이게 들어오는 식들이세요. 그래서 옆에 그래프 바꿔가 보면은요, 쌤 압력 얼마예요? 10이네요. 부피요 얼마 증가했어요? 60이 증가했고요. 그대로 넓이를 구하면 600 나오면서요 들어오는 개념은 힘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듯이 압력의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도 1인가 봅니다. 같은 말인가 봅니다. 정도만 들고 오고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우리 식을 외우면서 가야 돼요. 쌤 기체 분자의 1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가 한 일을 그래프를 보면서 만들어 가려면요, 그래프 뭐예요? 압력의 부피 그래프네요. 높이가 압력이고요 밑변은 부피의 변화네요. 따라서 면적을 구하면 나오는 게 한 1입니다 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서 숫자 꽤 크게 나와요. 기본 10에 3승 나오시니까요 괜히 막 단답 썼는데 숫자 크다고 막 쫄지 마시고요. 됐죠? 자, 이어서요. 자, 우리요 내부 에너지도요 같은 말들 개념 필요한 것들 들고 올 건데요, 일단 기호는 U가 기체 분자 자체가 들고 있는 내부 에너지, 요 T가 절대 온도를 의미해요. 붙여갑니다. 자, 우리요 기체 분자는요 계속 움직이는 상태. 온도가 높아질수록 활발해지니까 빨라질 거야.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할 거야. 또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요, 질량만 있으면 mg니까 중력이 있을 거라서 기체 분자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기체 분자의 질량은 커요, 작아요? 기체 분자의 질량은 작아요. 너무 작다 보니까요, MGH 해봤자 티도 안 난대.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무시해요. 얘를 이상기체다 라고 불러서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이 있는데, 기체 분자는요, 질량이 쥐꼬리만 해요. 계산해도 얼마 안 나온다니까요. 얘를 무시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한 걸 이상기체다 라 부르시면서요, 물리에서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해서요, 요 내부 에너지라는 녀석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은요, 기체 분자가 활발해 보이는 거, 온도가 높은 거 A입니다. 따라서 속력이 빠른 것도 A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큰 것도 A인데요. 안 쓰다 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니까요, 그냥 운동 큰 쪽이 역학적 에너지 큽니다. 얘를 내부 에너지다 라고 부르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한 번 더요. 온도가 증가한다, 속력이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전부 다 같은 말이시니까요, 보기에서는 4개를 섞어 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다. 머릿속에 한 번 더, 온도가 높아요, 활발하면은 빠르니까요, 에너지가 크니까요 로 머리에 좀 넣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필요한 식들은요, 1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내부 에너지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할수록 빨라질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랑 비례 관계입니다. 마지막 PVT 식까지 하나, 둘, 셋, 4개가 연력학 파트에서 일단 외우고 가야 되는 식들이세요. 저 PVT가 니네 나중에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저 화투 가시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요. PV는 NRT 이런 거 배운 애도 있을 건데 지금. 그래서 이 식에서 PV랑 T 값만 들고 와. 그래서 상수가 빠져서요, 그냥 비례식으로만 쓰는 거, 요거 내용이세요. 아마 지금 화투하고 있으면은 오늘 거 PVT 쓰는 거 좀 잘 연습해 놓으시면요, 보기 편할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온도는요, 뜻이 이래요. 기체 분자의 활발한 정도를 표현한 값을 온도다 라고 보세요. 그럼 따라서 더 활발해 보이는 거 A네요. 더 많이 움직이는 거 A겠네요. 세게 부딪히는 것도 A겠네요. 자, 압력은요, 기체 분자가 밀어내는 단위 면적당 평균 힘을 얘기해요. 쌤, 따라서요, 2짜리, 5짜리 멈춰있네요. 더 세게 미는 거 B요. 압력이 커야 되는 거 B요. 쌤, 따라서 압력이 크려면 더 세게 받쳐주려면 활발해야 되는 거, 온도가 높아야 되는 것도 아마 B겠죠. 그래서 이게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나 봅니다. 식이고요. 자, 이 부피다라는 녀석은요, 기체 분자가 외부 압력과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밀어낸 거를 부피다라고 불러요. 선생님, 밑에요, 그림 봤더니요, 온도는 같을 때요, 부피가 큰 쪽이요, 압력이 작은 그림이네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이요, PV는 T입니다. 요거 많이 써야 되시니까요, 얘까지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게 막 보일 법칙, 샤넬 법칙 막 그럴 거다. 자, 그래서 필요한 식들 한 번 더 들고 갑니다. 쌤, P는요, 프레스. 이 친구는 압력 흐름이에요.
V여 볼륨입니다. 부피를 의미하시고요. T여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게 T. 쌤, U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고요. 델타가 뭐예요? 변화량이시고요. T는 절대 온도, 델타, 변화량. 자, W는 1이고요. P는 압력을요.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쌤, Q는요, 열, 에너지를, W는 2를,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일단 계속 들고 다니는 식들이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해서요, 뭘 만들어 갈 거냐면요, 여러 가지 과정이다라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쌤, 그래프를 봤더니요,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요, B에서 A로 갈 때나 A에서 B로 갈 때나 변하지 않는 건 부피네요. 얘를 등적 과정입니다. 얘부터 하나씩 규칙들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부피가 일정하네요. 등적이고요. 그림으로는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피스톤에다가 고정핀을 걸어놨대. 아마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없겠네요. 부피가 그대로겠네요. 얘네들을 등적 과정이다 라고 부르고요. 해볼게요. 쌤, 일단 A에서 B로 가는 과정 나랑 같이 해봅니다. 쌤, A에서 B로 가요. 그래프를 봤더니요, 압력은 감소, 부피는 일정. 쌤, 그래프는요, 압력의 부피 그래프인데요, 온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PVT 쓰면서 가실 거예요. 쌤, 봤더니요, P는 감소했네요. V는 일정하네요. 따라서 T 감소입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이어서 쌤, 이번엔 델타 V 볼 건데요, 부피가 일정, 변화량 0이요. 온도가 감소, 변화량 0보다 작네요. 쌤, 이어서요, W랑 델타 U 찾으러 갈 건데요, 쓰는 식은 또 위에 두 개 있네요. 온도가 증가하면 델타 U도 증가, 온도가 감소하면 델타 U도 감소. 이 일은요, P 곱하기 델타 V인데요, 델타 V가 0입니다. W도 0입니다. 쌤, 그래서 Q를 어떻게 구하러 갑니까? 또 마지막식 보시면 Q는 W랑 델타 U의 합이래. 봤더니요, W는 0이네요. 델타 U는 0보다 작은 값이네요. 따라서 Q도 0보다 작습니다. 까지고요. 쌤, 따라서 W 없네요. Q가 0보다 작아요. 방출입니다. 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프 하나씩 읽어가면서 식을 요리조리 써가시는 게 일단 연력학 연습이세요. 여기까지 됐으면요, 밑에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직접 해보실게요. 네. 자, 다 맞추면요, B에서 A 갈 때요, 압력은 증가요, 부피는 일정, 얘를 등적이라 부르고요, 온도는 증가합니다. 쓰는 거는 PVT에 넣어서 구해야 돼요. 이어서 부피 변화 없어요. 1, 0이요. 온도가 증가, 내부 에너지 증가. 쌤, Q는 어떻게 구합니까? W랑 델타 U를 더해서 구하네요. 따라서 Q도 0보다 큰 흡수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등적 과정에서 규칙은요, 항상 델타 V가 0인 과정이 등적이라서요, W도 0이다 보니까요, 항상
Q 이꼴 델타 U입니다.를 쓰는 게 등적 과정에 해당하시고요. 다음요. 자, 다음 녀석은요. A에서 C로 가요. C에서 A로 가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압력이 일정해요. A에서 C로 가는 과정 만들어 보면은요. A에서 C로 갑니다. 부피는 증가. 쌤, 압력은 일정한데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요. 온도 증가해야죠. 따라서 델타 V 0보다 커요. 온도도 증가했고요. W 델타 U 큽니다. 까지요. 자, 따라서 Q는 W랑 델타 U를 더한 값으로 0보다 크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해 가시는 게 등압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림으로는요, 그냥 옆으로 세워진 거 있죠?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전부 다 등압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대로 C에서 A요. 등압, 부피 감소, PVT니까 온도도 감소. 델타 V, 델타 T, W, 델타 U 전부 다 작네요까지고요. 따라서 Q는 0보다 작은 방출 과정입니다. 이게 C에서 A 갈 때 과정이세요. 그래서 쌤, 등압 과정에서 규칙은요. 보통 물어보는 게요. 등압 과정은요. 압력이 일정하다 보니까요. 압력의 부피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면적 구하기가 너무 좋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압 과정에서는요. 주로 그래프의 면적으로 1을 구하세요가 대다수의 문제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면서 오시고요. 그래서 압력이 100, VA가 10, VC가 30이면은요. W는 2000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면적 구해서 1을 구해라. 이게 등압 과정에서 보통 물어보는 내용이세요. 자, 다음은요.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으로 넘어오시는데요. 자, 여기요. 막 점점점점점점 찍혀있는 선을 등온선, 온도가 같은 점을 연결했습니다를 그린 선인데요. 쌤, 그래프 대충 봤더니 이거 반비례 그래프 나오는데요. 왜 그래요? 온도는 압력 곱하기 부피니까요. 곱해서 값이 일정하려면 반비례 그래프 나와야죠 뭐. 네. 그래서 이게 등온선 되시고요. 그대로 읽으면서 갑니다. B에서 D로 가는 거 만들면요. 감소, 증가, 등온 과정, T는 일정. 델타 V, W 0보다 크겠네요. 델타 T, 델타 U는 0이고요. 따라서 Q 0보다 큰 과정입니다. 밑에요. D에서 B로 가는 거 압력 증가, 부피 감소, 등온, 온도는 일정. 이건 계속 지금 채우는 거랑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해야 돼. 눈은 쌤, W가요 0보다 작겠네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요. 따라서 Q는 0보다 작겠네요. 방출입니다. 까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B에서 D로 갈 때 W가 100이다 라고 하면요. 쌤, 등온 과정은요. 델타 U가 항상 0이니까요. Q 이꼴 W네요. Q는 100이겠네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요. 자, 다음은 열에 출입이 없습니다. Q가 0입니다. 차 단되었습니다. 열이요.
그를 단열 과정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열 과정은요, 그래프만 봐서는 단열인지 몰라요. 문제에서 Q가 0이다 이런 표현을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A에서 D로 가요. 압력 감소, 부피 증가. 쌤, 우리요 앞에까지 해서 T를 구할 때는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쌤 그래프를 봤더니요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었네. 얘로는 T를 바로 구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채울 수 있는 거 다 채우면서 가볼게요. 얘는 지금 단열, Q가 0인 과정. 부피는 증가, W 0보다 큰데, Q는요, 0은요, W랑 델타 U를 더해서 0을 만든다네요. 따라서 델타 U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델타 T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온도가 내려갔나 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어서 쌤 D에서 A 과정은요, 압력 증가, 부피 감소 라서 Q는 0이요, 델타 V가 0보다 작네요. 쌤 온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열 W랑 델타 U를 더하면 0인데 부피가 줄었으니까 W가 0보다 작은데 더해서 0을 만들겠다고요? 얘는 커야죠. 그러면 온도는 증가입니다. 요 순서로 찾아오면 되고요. 그래서 요 단열 과정은요, Q가 0이요, W랑 델타 U를 더하면 0이요. 따라서 W가 100이면 델타 U는 더해서 0 만들려면 마이너스 100을, 델타 U가 100이면 더해서 0 만들려면 W가 마이너스 100입니다. 요 관계까지가 일단 연력학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는 딱 요만큼까지 돼요. 됐으면 10분 쉬었다가 문제 쭉 더 볼게요. 자, 일단 연습 문제 1번 보면은요, 자 봤더니 얘는 지금 고정을 시켜놨대. 문제도 친절해. 그래프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요 그림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은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네요. 델타 V가 0이겠네요. W가 0이겠네요. 까지가 니네가 그림 보면서 바로 들고 와야 되는 개념들이세요. 쌤 따라서요, Q는 델타 U랑 같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200이 Q고 이게 델타 U로 전부 다 가나 봅니다. 델타 V가 0이니까요. 요거 쓰는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델타 U랑 델타 T는 비례 관계니까요. 델타 U가 200만큼 변했으면 델타 T도 200만큼 변하니까 온도는 증가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 보시면서요, 각 과정들의 특징들 짜맞추시는 게 연력학 연습 문제들이세요. 그대로요. 자, 연습 문제 2번도 보면은요, A, B, C로 변한대요. A, B 과정은 부피가 일정, W가 0이라 Q 이꼴 델타 6m를 쓸 수 있는 과정이 A에서 B로 갈 때, B, C는요 등합 과정이니까요 둘 다 있는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선지를 보면은요, A점과 C점의 온도를 비교하라 그래. 이때 쓸 수 있는 건 PVT를 쓰면은요, A점의 온도는 EPV, B점의 온도는 PV, C점의 온도는 EPV, 이렇게 PVT 가지고 각 지점의 온도들도 만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식은 PV 비례 T 썼어요. 지금
됐으면 또 다음요. 자, 연습 문제 3번 보면요. A, B는 등합을, B, C는 등적이래요. A, B 과정 하나씩 채워보시고 B, C 과정 하나씩 채워보시면요. 결국에 물어보는 거 열을 흡수합니다. Q가 0보다 큰지, 일을 합니다. 큰지. 쌤, 온도를 물어봤네요. 델타 U랑 델타 T랑 비례입니다 까지로요. 이런 식으로 각 값들을 비교하러 가시는 게 일단 연력학에서 첫 번째 유형들, 그래프 읽으시는 내용 이렇게 들어오세요. 다음 장의 연습 문제 4번에서는요. 1번 과정, 3번 과정 각각 비교하라 라 물어보면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써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PVT 값들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일정인지 가지고서 증가 감소 일정 다 만드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다 풀 수 있으면서요. 이어서 니은선지를 보게 되면은요. 물어보는 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말 델타 T 온도의 변화량 되시니까요. 풀어가실 때는 각 점의 온도를 구하면요. 5점 온도 PV 2PV 2PV 4PV 얘네가 각 점의 온도들이니까요. 물어보는 게 야 1번 과정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말 온도의 변화량 PV 2번 과정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온도의 변화량 3PV 3번 과정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같은 말 온도 변화량 계속해서 시금시금 두 개를 연결해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지금 또요. 쌤 디귿 보기에서는요. 열량을 물어봐요. 쌤 지금 2번과 3번 과정 보면은요. 온도 변화량은 지금 PV에서 2PV, PV에서 2PV로요. 온도 변화량은 같아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까지는 같은데 물어보는 열량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요. 1번과 3번 과정 델타 U는 같대. 비교하는 거 Q를 물어봐. 같은 말, W를 비교하라는 문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요. 각 선지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오늘 계속 쓰고 있는 식 4개를 활용해 가시는 게 여기 연력학 문제들이시라고요. 네, 됐으면 연습 문제 4번까지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일단 얘부터 연습해 보세요. 일단 5번까지는 다 푼 것 같아서요. 5번 한번 풀어서 볼게요. 일단 그래프의 종류가요. 압력의 온도 그래프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요. 압력의 온도 그래프인데요. 연력학에서 막 Q는 W 플러스 델타 U 요 식을 쓰려면요. 부피 변화로 E를 만들면서 왔고요. 온도 변화로 델타 U를 만들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에서는요. 압력이랑 온도는 줬어. 부피 변화를 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요. PVT에 대입해서 각 지점의 부피를 만들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는 게 5점 봤더니 압력이 이렇게 A점 B점 쌤 따라서 A점에서는요 부피가 2분의 1이요. B점에서는 2겠네요. 따라서 가과정
O에서 A 갈 때 부피가 감소했으니까요. 이를 받았나 봅니다까지 만들 수 있고요. 쌤, 나과정이요. O에서 B로 갈 때요. 부피가 O에서 B 증가했으니까 이를 했나 봅니다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기억선지 보면은요. 가과정 부피가 증가, 온도는 일정, 따라서 Q가 미안하다. 1 작다 미안해. 잘못 적었어. 따라서 Q가 0보다 작네요. 방출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또 쌤, 니은요. 일을 하냐 안 하냐? 부피가 증가했네요. 일을 하겠네요. 디귿 나에서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가장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압력과 부피 값들을 만들면서 가시는 게 일단 그래프 전환하시는 거 때문에 니네 PVT 잘 써야 된다고요. 됐죠? 자, 됐으면 다음 볼게요. 야, 이거 어렵다. 자, 이번에 압력 안 줬어요. 부피의 온도 그래프예요. 쌤, 지금 압력 값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쌤, 부피랑 온도밖에 다 구한 거네. PVT에 넣으시면요. D점 2P 나와요. B점 2분의 1P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4배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쌤, 니은 볼게요. 흡수한 열량을 비교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니네가 필요한 게 A에서 C 과정, C점의 압력은 1P겠네요. A점의 압력도 1P일 거고요. 만들러 갑니다. 쌤, A에서요 C로 가는 과정요. 압력 일정, 부피 증가, 온도 증가. 쌤, A에서요 D로 가는 과정은요. 압력 증가, 부피 일정, 온도 증가까지요. 조금 더 적어보면은 Q는 W 더하기 델타 U입니다. Q는 W 더하기 델타 U입니다. 얘 갖고서 Q를 비교하는 건데요. 쌤, 봤더니 A에서 D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없네요. W가 0이겠네요. 따라서 A에서 C 갈 때가 W랑 델타 U를 더해놓은 Q 값이 무조건 크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어서 한 2를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B 가는 과정, W는 P의 델타 V이고요. A에서 C 가는 과정, W를 구한다 라고 하시면 P의 델타 V로 구하시면 되는데요. 쌤, 봤더니요. A에서 B로 갈 때 델타 V는 1V만큼 증가, A에서 C로 갈 때도 델타 V는 1V만큼 증가. 쌤, 그러면요. 부피 변화는 같은데요. 비교하는 거는 2를 비교하래. 봐야 되는 건 압력 값이 같은지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되시고요. 쌤, 압력값 PVT로 만들어 봤더니요. A에서 B 갈 때는
A에서 C 갈 때는 따라서 평균 압력은 AC 과정이 더 크겠네요. 그래서 A에서 B 갈 때 압력이 P랑 2분의 1P, A에서 C 갈 때는 P랑 1P, 따라서 평균 압력은 AC가 더 클 거니까 1이 AC가 더 크겠네요.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자, 됐으면은 뭐 다음 장에 실전 문제 2개 있거든요. 이거 쉬울 겁니다. 네, 연력학은 내신이 더 빡세요. 네, 그래서 요 2개 또 바로 해보실게요. 자, 이제 이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한 바퀴 도는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스털링 기관이니 카르노 기관이니 얘네들 만들면서 가보실게요. 봅시다. 자, 일단 요 스털링 기관이다라는 녀석은요, 등온과 등적과 등온과 등적 과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얘를 스털링 기관이다 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쌤 A에서 B까지 봤더니요, 등온선 따라가네요. 등온. 부피가 일정하네요. 등적. 등온선 따라가네요. 등온. 다시 등적이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 순환 문제 보실 건데요. 자, 하나씩 만들러 갈게요. 쌤, 우리 A에서 B는 등온이다 보니까요, 온도가 일정하다 보니까요, 델타 U가 0입니다. 따라서 Q 이꼴 W 300이고요. BD는 등적 과정이니까요, W가 0이겠네요. Q 이꼴 델타 U일 거고요. DC는 다시 등온 델타 U가 0입니다. W는 Q랑 같겠네요. CA 과정은 등적 과정이네요. 부피 변화가 없어요. 델타 U가 100이겠네요. 까지요. 자, 그래서 A를 출발해서요,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순환했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A, B, C, D, A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싹 다 더해봤더니요, 델타 U를 다 더했더니 0 나오네요. 한번 순환했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입니다. 이유는 또 이렇게도 설명이 돼요. 쌤, A를 출발했어요. 여기 온도를 T라고 해볼게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A로 왔네요. 온도는 그대로겠죠. 델타 U 0이겠네요. 로도 이해해도 되고요. 또요, 쌤, A, B, D, C, A 한번 순환했다. 이때 한 2를 찾아라 랑 같은 말은 W가 0보다 큰 곳, 델타 V가 0보다 큰 곳, A부터 B까지고, 이를 받은 구간은 D에서 C로 가는 구간이네요. 까지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요, 한 거 플러스 값, 받은 거 마이너스 값 더해봤더니 100 나오네요. 쌤, Q요, 흡수, 방출, 흡수를 다 더해도 100 나오고요. 그래서 Q 이꼴 W 더하기 델타 U입니다. 는요, 하나씩 끊어보든 한 번을 다 연결짓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네. 또요, 쌤, 지금 한 바퀴를 돌 때 실제로 한 일회양이 100이네요. 쌤, 지금요, 2를 한 개 어디에요? A부터
B까지 압력의 부피 그래프 요만큼 면적이 한일. 쌤, 받은 건 어디요? D부터 C까지. 자, 받은 일의 양은요? 요만큼이 받은 일이네. 쌤, 따라서 한 바퀴 돌면서요, 실제로 한 일, 표에 있는 100이라는 값은 그래프의 내부 면적이랑 같습니다. 까지가 필요한 내용들이시고요. 됐죠? 이게 실제 한 일은 한 바퀴 돌았을 때 내부 면적이 실제 한 일과 같은 말입니다. 까지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A, B, D, C, CA 과정을 거칠 때요, Q1, Q2, Q3, Q4라고 하면 한 바퀴 돌면서 실제 한 일은 한 바퀴 돌면서 실제로 한 일은 얘네를 다 더한 거랑 같습니다. 답은 그냥 다 더하면 돼. 까지요. 됐죠? 그래서 열기관에서요, 한번 순환 하면 델타 U는 0입니다. 스털링 기관 등온 등적 등온 등적에서요, 쌤, 다 더해야 된다며요. 근데 왜 1과 3만 더합니까? 어차피 얘네는 등적이라서요, 얘네를 생략해도요 결과는 같아서요 정도. 됐죠? 자, 됐으면은 같은 느낌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다음 장은 카르노 기관이다 라고 부르시면서요, 그래프 잘 보이나 모르겠네. 같은 점 아니야. 부피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요 카르노 기관은 너네가 읽어보시면서요, 요거는 또 한번 직접 채워보세요. 이번에 앞에 스털링 보여준 것처럼요, 그래프 하나씩 읽으시면서요, 표 채우시면서요, 요 카르노 기관에서 규칙도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카르노 기관은요, AB 과정 등온선 따라가요. BD, Q가 0인 거를 열을 차단, 단열, 등온, 단열 이렇게 도는 게 카르노 기관 되시고요. 이어서 쌤 따라서 AB 과정 델타 U가 0, Q는 500, BD 단열이라 Q가 0이요. 더해서 0 만들어야 돼. 플러스입니다. W. DC 과정 등온 CA 단열 더해서 0 만들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한번 순환했을 때 다 더했더니 델타 U는 동일하게 0 나와요. Q값 더해봤더니 200, W도 다 더하면 200. 따라서 그래프의 내부 면적이 200인가 봅니다. 까지 같이 알 수 있고요. 쌤, A, B, D, C, CA 한일 부피가 늘 때 A부터 D까지, 부피가 줄 때 D부터 A까지요. 쌤, 한일은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 더하기 Q보다 하면 되는데 얘는 중간에 단열 과정이 껴있죠. 따라서 카르노에서는 Q1 더하기 Q3입니다. 얘도 한 바퀴 돌면 0입니다. 정도만 가져오시면 되세요. 네, 됐으면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이게 스털링이랑 카르노 기관에서 보통 물어보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어서 뭐 개념 내용 요 살짝만 하고 끝낼게요. 네. 일단 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가역에서요. 가짜는 가능합니다. 역순으로요. 그래서 원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를 가역이다라 부르고요. 비가역 같은 경우에는 역순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이면 되시고요. 이어서 자, 우리 열은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100도랑 20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60, 60으로 같아질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100도랑 20도가요. 60, 60으로 돌아갔죠? 자, 선생님 그러면요. 60도, 60도였던 거를 뒤로 되돌릴 수는 있습니까? 요거는 불가능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가역 과정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 한번 실행했으면 뒤로 돌릴 수 없는 거, 얘를 비가역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이러면서 용어 하나 붙여가시면은 엔트로피, 무질서도다 라고 부르는 용어를 붙이는데요. 자, 봤더니 쌤, 기체 분자가 한쪽에 몰려 있었어요. 밸브를 열었더니 골고루 퍼져나갔네요. 쌤, 이미 한번 퍼져나간 기체 분자를 돌릴 수는 없네요. 얘도 비가역 과정이다 라고 부르고요. 가역은 그냥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싹 다 비가역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 부르면요. 한쪽에 몰려 있어요. 골고루 퍼졌네요. 무질서해졌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또요. 공기 중에서의 진자는요. 에너지가 진자에 몰려 있다가요. 쌤, 점점점 마찰에 의해서요. 열이 발생하면서요. 그 열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겠네요. 까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몰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에너지가 비슷해집니다.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다 라는 표현을요. 무질서한다 보다는 골고루 퍼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쌤, 에너지는요. 더운 물에 몰려 있는데요. 섞으면 퍼지네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세요. 그래서 자연계 일상생활에서요. 에너지는 항상 골고루 퍼지려고 합니다. 골고루 엔트로피가 증가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한쪽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비가역적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연력학 마지막 내용은요. 열기관이다 라 부르면서요. 열 에너지 Q를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다 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을 구하러 가시게 되는데요. 구하는 식은 요래요. Q1 공급분의 실제로 한 일, 얘를 효율이다 라 불러요. 또는요. 1 빼기 공급분의 방출, 얘도 효율이다 라 부르는데요. 일단 이 효율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에너지를 잘 썼습니까가 아마 효율을 얘기하는 내용일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붙여갈 거예요. 쌤, 만약에 공급을 250을 했대요. 실제로 한 개 50이면요. 자, 아마도 250을 줬는데 50을 썼다고요?
남은 거 200 남을걸.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은요, Q1 이꼴 W 더하기 Q2니까 W는 Q1 마이너스 Q2네요. 또요, 쌤, 효율은 얼마나 잘 썼는가다 보니까요, 구할 때 항상 공급한 거 대비 실제로 얼마나 썼습니까?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이죠. 쌤, 근데요, 식 하나 더 만들 수 있거든요. 1 빼기 공급분의 남은 걸로 구하셔도 효율은 동일하게 나오셔요.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은요, 공급 대비 실제 쓴 거 또는 1 빼기 공급분의 남은 거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이 나온 이유는 W는 Q1 빼기 Q2니까요. W에다가 Q1 빼기 Q2 넣어서 정리한 식이 마지막 식이고요. 그래서 오늘 앞에 쭉 땡겨오면서요, 계속 만들어 왔던 게 그래프 읽는 거, 한번 순환하는 거로 결국에 구하러 가는 건요, 한번 순환할 때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결국에 요 문제 하나 풀려고 쭉 땡겨온 게 여기 열 역학 파트 되세요. 납도마 넘기지 말고. 그래서 결국에 니네마 뭐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요, 그래프 줘요, 온도, 열량, 한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막 그래프 주고요, 한일, 내부 에너지, 열량 이런 거 물어보셔. 쌤, 오면요 막 열 효율 같은 거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효율을 쓰게끔 준다 정도까지요. 그래서 오늘 열역학 쭉 땡겨오신 내용들은 결국에 열 효율 요거 하나 풀겠다라고 배운 내용들이시니까요, 일단은 열 효율 10까지는 좀 기억해 놓은 상태로요, 얘까지만 끝내자. 알았지? 수행 빨리 해. 밤새 될 거 아니야 오늘. 자, 볼게요. 자, 쌤, 지금요 A에서 B 과정, 등원 과정, 델타 U가 0입니다. W는 300이고요. B에서 D 부피 변화가 없어요. 델타 U랑 Q는 같을 거고요. D에서 C 온도 변화가 없네요. Q랑 W랑 같을 거고요. C에서 A 부피 변화가 없네요. Q랑 델타 U랑 같겠네. 또 쓰는 거, 한 번 돌았을 때 실제로 한 일, Q를 다 더해도 실제로 한 일, 한 바퀴 돌면 아이씨, 요거 200, 100, 100, 이거 0이요. 자, 여기까지가 앞에까지 연습해왔던 거고요. 여기서 열 효율 구할 때 필요한 거, 공급이 얼만지, 방출이 얼만지, 실제로 한 게 얼만지 얘만 만들어 가시면 끝나요. 자, 일단 알면서 와야 되는 건요, 쌤, 열을 공급했습니다. 기체 분자는 흡수했겠네요. 공급한 열을 찾아라 라 그러시면요, 양수인 거 찾으면 돼요. 쌤, 표를 봤더니요, Q가 양수인 거 A에서 B 갈 때, C에서 A 갈 때 얘가 공급한 열 대시고요. 쌤, 방출 같은 경우에는요, 음수값 갖는 거, 이게 방출한 열 대세요. 실제 한 일은 한 거에서 받은 걸 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만들고 왔던 식이 이런 거였죠. 공급 Q1은 W 더하기 Q2였고요. 공급 400은 한일 100, 방출한 거 크기만 300.
여기서 동일하게 성립하는 식들이세요.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한다라 그러시면은 첫 번째 공급분의 실제로 한 일 또는 1 빼기 공급분의 방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게 열 효율 구하는 내용들이셔요. 됐으면 빨리 다음 장에 요거 빨리 채워 가. 빨리 다음 장에 까먹기 전에 카르노로요 요거 열 효율 구하는 것까지 하면 오늘 끝. 다 맞출게요. 자, AB 과정. 이거요. 표는 공급은 부호가 플러스인 거 찾으면 돼요. 이거 따로 없고, 마이너스인 거 찾으면 돼요. 따로 없고, 실제로 한 거, 받은 거는, 쓴 거는 200일 거고요. 그래서 효율은 공급분의 실제로 한 거 또는 1 마이너스 공급분의 방출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세요. 알겠죠? 끝! 수행 잘해라.